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AI 네이션의 이상입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앞 시간은 조금 딥러닝의 이제 좀 그 기술적인 면, 학술적인 면을 좀 말씀드렸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기업에 적용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느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이제 계신 분들은 목적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 AI로 어떻게 스타트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일단 뭐 한 4, 5년 동안 이 필드에서 좀 느낀 것을 좀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게 AI란 말이 너무 광범위한데 현재 이제 정말 이제 스타트업에서 의미가 있는 AI는 진짜 무엇인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크게는 이제 스트롱 AI라는 이런 것이 있고 위크 AI라는 게 있는데 위크 AI가 왜 위크냐 하면 뭐 기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잘해서 위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딥러닝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업무를 하는 근데 대신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학습이 돼서 계속 좋아지는 이런 AI를 만드는 것을 기업에서 볼 때는 현재는 AI다. 그리고 물론 스트롱 AI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하는데 그거는 미래 한 30년 보고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거고 현재 저희는 그냥 AI는 딥러닝으로 특정한 업무 잘하는 어떤 그 기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까 초인적으로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매트릭스처럼 이건 소프트웨어니까 카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어떤 장인이 무지하게 많다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의 한계를 다 극복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때 공항 관제사를 대체하는 AI를 만들면 정말 한 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딥러닝은 그냥 지능형 소프트웨어다. 어떤 것으로? 딥러닝으로 만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디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쪽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구분하는 게 AI가 범위가 너무 넓고 딥러닝도 너무 넓으니까 일단은 나누자. 우리가 자꾸 너무 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글로벌에 이제 빅9이라고 9개의 되게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국 회사들, 여기 애플까지 포함한 게 있고 중국에 또 알리바바나.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회사 가치가 너무 크죠. 이런 데들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걸 다 해야지. 그래서 범용 AI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호라이전털 AI라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이런 게 이제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얘들이 무슨 보통 큰 회사도 아니고 진짜 몇 백조, 천조짜리 회사고요. 근데 지금 대신에 아까 보셨지만 이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 그래서 소매, 헬스케어, 농업, 제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미 나와 있는 이런 범용 AI를 잘 적용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서 아주 멋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 AI 쪽을 좀 포커싱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미 인터넷 AI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지금 AI가 결과가 나왔지만 아마존이나 구글이 AI를 개발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미 너무나 앞서가는 이런 9개 회사가 인터넷 AI는 다 이겼다. 포털, 게임, 쇼핑, 금융, 특히 헬스케어까지는 들어갈 틈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제 1년에 한 20개 이상의 유니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AI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요 AI를 기업의 어떤 업무에 적용한 것에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개발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라서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은 그마저도 AI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 10년 뒤면은 이것도 얘들에 만든 그런 AI가 다 만들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간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그런 딥러닝과 AI를 만드는 사업은 너무나 유망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그림으로 비교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 가보시면
옛날에 네이버나 다음에 가보면 직원들이 몇천 명, 만 명씩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해외 회사들을 가보시면 요 서버가 그냥 서버가 아니라 요 AI가 탑재된 서버가 있어서 운영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존이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일은 다 AI를 만들고 있지 누가 뭐 콜센터 전화 받고 뭐 배송하고 뭐 화면 그리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이나 우리 뭐 관제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AI 개발에 성공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인건비 경쟁 그리고 효율성 경쟁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AI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계속 갔으면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자한테 더 맞춰주고 또 이제 제품도 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력 감소는 물론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서비스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를 잘 성공하면 정말 이건 뭐 경쟁에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AI 먼저 만든 기업이 그 산업 분야를 독점할 정도로 가치가 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쓰이는 거는 아까 뭐 이거는 그냥 저 이제 뭐 해외에도 많이 나온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의 리포트인데 뭐 전자 분야, 철강 분야, 식품 분야에 지금 딥러닝만 가지도 뭐 진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저 불량품 찾아내는 그 머신 비전에도 쓰이고 뭐 요거는 이제 일본 건데 풍력 발전기인데 바람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발전기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장비 제어에도 쓰이고 근데 그런 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고객 추천, 수요 예측 뭐 상당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어디 하나라도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분야. 근데 이건 뭐 연구원이 쓴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떤 업무를 잘하는 분이 요런데 AI를 쓸 수 있겠다를 딱 파악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완전히 그 가치가 있는 업무를 잘 찾아야 된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유통 분야는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대기업도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세포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그 루이비통 그룹의 회사인데요. 뭐 거의 다 완전히 AI화가 다 돼 있습니다. 뭐 마케팅 모든 게 다 자동화돼서 유통 분야는 상당히 저희가 사실 일반적인 유통 분야는 이미 해외 글로벌 회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리바바, 아마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다. 반면에 아까 제조라든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분야, 인천공항 같은 것도 아주 잘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이들이 못 보는 빈틈이 상당히 많다. 우리 이제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관점에서 사업 기회를 좀 찾으면 좋을지 그것 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반, 2년 전보다 한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느냐? 여기는 이제 완전히 AI로 돈 버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되고 좀 놀라운 거 아니고 당연한 점은 요새 나오는 뭐 유니콘 기업들 혹시 그 틱톡 그 회사 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던 바이두를 이겨버렸습니다. 중국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AI 분야에서 막 이제 유니콘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하면 AI 회사들이 경제를 다 지배할 거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데이터는 석유란 말은 다 쓰고 있는데 원유란 말은 원유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유를 만드는 일은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이제 시장이 되는데 플랫폼도 힘들고 우리는 이제 정제 기술을 그러니까 딥러닝 갖고 이제 정제 기술을 만드는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저 여수의 정유 회사들이 사실 정제를 잘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쪽이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게 이제 취지가 됩니다. AI는 또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더 진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AI를 도입한 기업은 이런 엄청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AI가 없으면 아예 경제계에 그냥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AI는 뭐 역사상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는 진짜 제일 극단적인, 잘 되면 무시하게 잘 되고 안 되면 그냥 없어질 정도로 중요한 기술인데 좋은 점은 아까 이제 구글이나 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인터넷 AI는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더 할 것도 없는. 그리고 근데 이제 산업 분야 AI는 이제 시작인 단계입니다. 또 AI는 그런대로 잘 만들면 산업에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AI는 쓰긴 쓰지만 1년에 논문이 거의 10만 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I는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몇 달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써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할 수 없다면 좀 파트너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애로사항은 중견 기업 이하는 R&D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여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워낙 아까 보셨지만 이런 R&D를 할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뭐 이제 산학 그 기관, 연구 기관이 뭐 이런 스타트업들과 이걸 같이 하려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여기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해보자. 좀 이게 제일 뭐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AI는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딥러닝 뭐 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더 많으면 알고리즘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더 좋으면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이 더 좋으면 사람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AI를 쓸만하게만 만들면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쌓이갔으면 더 똑똑한 제품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쓸만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하면 이게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데는 규모도 크고 이 분야를 이미 선점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 끝났잖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 하나를 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더 추천을 잘하고 그 아마존보다 정말 다 못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면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뭐 이제 작은 스타트업도 각자의 분야에서 요걸 구축을 했습니다. 최초로 상용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AI 제초기 분야에서 1등 뭐 이런 것처럼 AI 보안 분야에서 1등 이런 것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요 말을 이제 요새 뭐 스타트업 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MVP를 최소 기능식품, 그러니까 BTS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인이 충분히 들을 만한 노래를 만든 다음에 유튜브를 열심히 했더니 계속 노래가 좋아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너무 멋진 걸 만들어서 10년 뒤에 해야지. 이건 옛날에 뭐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빨리 영역을 좁혀서 조금이라도 쓸만한 AI를 빨리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의 이제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려운 점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AI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전문가 지식과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다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의 AI 투자를 많이 한 스타트업이 쓴 그런 글인데요. AI의 어려움은 기업 사람이 딥러닝을 모르더라. 그래서 인터뷰하다가 시간이 다 가더라. 또 딥러닝 전문가는 산업을 모르더라. 그 전문가 인터뷰하다 이러면 이제 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뭘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고도화가 안 되더라. 상용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좀 딥러닝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 딥러닝을 공부하는 의지가 있는 그 업계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부족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면 그다음부터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 전문가와 딥러닝 전문가가 같이 일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말씀만 드렸고 저희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한 2018년부터 한 끝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도 좀 좋은 사례가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되게 성공적인 회사인데요. 그 암 환자를 사후 관리하는 앱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고 나면은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맥박도 봐야 되는데 그런 앱을 다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워치도 만들고 요것도 다 각 분야 뭐 임상 무슨 뭐 영양사 박사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심지어 병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는 암 환자들이 이거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더 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더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처방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너 이렇게 운동을 해. 근데
지금 이렇게 해봤자 제 처방을 맞춤을 못하고요. 봐줘야 되고 어떤 단순하게밖에 못하는데 여기에 어차피 그 사람이 봐주는 그런 거를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진짜 의사가 이게 봐주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예측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능은 빅데이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빅데이터까지는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맨날 사람 뭐 이거 일일이 뭐 해야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알아서 처방하는 것까지 못해서 저희하고 딥러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프로젝트가 좋아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 AI 알고리즘 만들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AI 바우처인데 이게 선정이 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것만 했을 때는 그냥 국내에서만 조금 팔 수 있는 회사였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뭐 중국 시장하면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찾아보시면 되고 산업 AI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 비즈니스 목표. 내가 이제 뭐 아까 인건비를 없애서 뭐 제품 가격을 반으로 낮추겠다든지 나는 아까 제초기를 예를 들면 그 제초제를 90% 덜 쓰기 위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제초기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목표를 잘 찾고 의미 있는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AI로 만들면 좋은지 요 핵심 업무를 찾아내는 것만 하면 제 생각에는 50%는 좋은 스타트업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필요한 딥러닝 전문가도 구하고 데이터도 구해서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 이게 완전한 이제 스타트업이 되는데 다른 거 하기 전에 딥러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가치가 큰 업무가 뭔지를 찾아내는 이제 요것에 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인연이 되면 이제 요거에 같이 멘토링을 통해서 찾아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필요하냐? 뭐가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는 것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멘토링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AI로 뭘 할 수 있을까 사업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발굴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럼 이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까 아직 돈은 생각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단계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 쓸만한 제품 너무 좋은 제품 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공장이 한번 시범으로 써보겠어. 요거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테크노파크도 있고 뭐 팁스라는 것도 있고 정부 지원 제도가 좋아서 이 정도 가는 게 상당히 무난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이게 제대로 이런 관점을 제대로 쓴 사업 계획서가 없어요. 이거에서 뭐 할 건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무난하게 아마 이런 정부 과제 사업들을 이제 수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갖고서 이제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적용되면 지금 같으면 이제 아까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가 생겨서 사업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대개는 모범 스타트업은 되게 좋은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드를 뭐 엔젤이나 테크노파크나 우리 지원으로 마련이 되면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가 너무 좋아져 갖고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약간의 밸류로 투자를 해주면 이게 이제 아까 좋은 제약회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면 이 정부 지원 제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확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시제품이 나오면 이제는 전략적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2단계가 되면 거의 회사가 좀 AI 스타트업은 아까 보셨듯이 먼저 만드는 사람이 커지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고 계속 커집니다. 근데 빨리 하면 이런 과정을 뭐 2년이나 3년 안에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제도 정비를 너무 잘해줘갖고 창업 지원 제도를 이전에는 미국도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IR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TP 같은 창업 지원 센터하고 엑셀러레이터만 잘 만나면 쫙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이다. 근데 AI 사업 계획은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한다면 아주 경쟁력 있는 AI 스타트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인 어웨이나 영화에 나온 건데 이 오클라호마에서 이러했어요. 이제 인디아나 땅을 빤 다음에 먼저 달려가서 말뚝 꽂는 사람이 땅이 네 거 뭐 이걸 했는데 딱 지금 산업 AI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기술이 대단한다기보다는 말 있으면 되고
딱 먼저 가서 꽂으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보.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정보를 이제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말이 될 테니까 잘 방향을 보시고 좋은 땅에 가서 꽂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